네, 안녕하세요. 규래쌤입니다. 네, 이번에는 4단원 정보화로 인한 나타난 변화와 문제점 이것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로 인한 삶의 변화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보화 자체가 이제 인터넷의 발달이나 아니면 모바일 기기의 발달, 뭐 유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세계로 연결되는 음, 우리 네트워크가 발전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정보가 공개되고 그것을 검증을 하고 뭐 사생활 침해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정치로 봤을 땐 쌍방향 소통. 그래서 예전에는 뭐 신문 자체가 뭐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줄 틈도 없이 뭐 국가에서 이렇게 뭐 지시를 하거나 얘기했죠. 그래서 그게 뭐 단방향 소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정치적 의견을 쉽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의견 자체를 우리가 내게 쉽게 낼 수가 있고 쉽게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쉽게 수렴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정치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 통제가 이제 점차 강화됩니다. 근데 이게 국가의 좀 부작용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정부를 보호하기 위한 여론 조작이나 또는 뭐 다양한 의견 자체가 아니라 뭐 정부의 위해가 되는 정부의 위험이 되는 여러 가지 반대 의견 자체를 의견이 이제 감시를 하게 되는 거죠. 가능하죠. 그래서 오히려 국가 권력 자체가 인터넷을 통제하게 되면은 잘못된 정보를 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인데 경제는 이제 자본과 금융의 자유로운 이동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전자상거래는 당연히 발달하게 되고요. 전자상거래 세계 각국의 우수한 제품을 소비를 가능합니다. 근데 그 우수한 제품 자체를 만들어내는 국가가 선진국이고요. 뭐 소비하는 국가도 선진국이긴 하죠. 그런데 뭐 광물이나 아니면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 생산하는 국가는 아무래도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기술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죠. 따라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선진국의 국과 이제 개발도상국의 도상국 간의 이제 경제 격차가 아주 벌어지게 되는 거죠. 벌어지. 오히려 이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경제적 종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SNS의 확산. 그래서 뭐 인간관계가 확대되고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가 확대되고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뭐 기타 가상 공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아바타 게임 속 이제 캐릭터가 내가 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고 있고 실시간 정보 교류 활성화, 원격 진로나 온라인 교육, 전자행정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삶 자체를 상당히 편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편한 만큼 문제점도 상당하죠. 그래서 이제 사회라고 얘기하는 우리 지금 현재 사회가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부의 독점은 민주주의를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죠. 뭐 이제 해결 방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더 모르는 내용도 아닙니다. 근데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나의 정보, 개인 정보를 좀 아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인 정보에 대한 관심을 높이자라는 거. 이거는 뭐 수업이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정보 뭐 한 건당 1,000원도 안 되게 이렇게 팔리고 있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 여러분들 그 어디에 가입할 때 반드시 이게 내가 꼭 가입을 해야 되는 사이트인지 그것을 생각을 좀 하시고 가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정보 노출 최소화, 신속한 피해 신고, 2차 피해 방지 필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요 문제도 정보 격차에 대한 문제도 사실 만만치가 않은데, 이거는 뭐 선진국가 개발도상국의 정보 격차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국가 내에서 이제 정보 격차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개인 소득 및 국가의 빈부 격차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8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정보 소외 계층의 정보화 수준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 표를 선생님이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정보 격차 지수, 스마트 격차 지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개는 정보 격차 지수는 요거는 뭐 유선 인터넷 얘기하는 겁니다. 유선. 그래서 뭐 PC, 이거 스마트 격차는 이제 모바일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뭐 무선 인터넷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주로 계층별로 봤을 때 정보 격차 지수는 농어민이 72, 노년층이 77, 저소득층이 87, 장애인이 86. 뭐 어느 정도 일반 국민을 100으로 봤을 때 그래도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은 어느 정도 쓰고 있지만, 나이 드신 장노년층이나 농어민들은 조금 더 떨어진다. 그런데 스마트 격차 지수라고 해서 휴대폰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 뭐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뭐 태블릿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 자체를 많이 쓰는 거 떨어져 있죠. 그렇죠. 저소득층도 마찬가지, 장애인도 마찬가지. 특히나 장노년층이나 농어민 같은 경우에 스마트 격차 지수는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해서 휴대폰 가지고 전화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역별로 보면 접근은 인터넷을 사용하기에 얼마나 용이한지, 대부분 다 우리나라는 그 정보 격차, 뭐 PC는 저소득층에서도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제공을 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국가가 접근은 못 다 잘 해줘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역량, 문서 작성이나 정보 검색 등 인터넷 사용 능력을 나타낸 지표인데, 그 정보 PC 가지고 70.8 정도가 쓸 수가 있는데, 오히려 모바일 기기, 뭐 유무선, 인터넷 모두 다 44,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스마트경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뭐 얼마나 인터넷을 잘 활용하냐, 그것도 여기까지 68, 60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계층별이나 아니면 영역별로 봤을 때 역량이 가장 떨어지고, 뭐 휴대폰을 받아도 이것을 어떻게 쓸는지 모르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스마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표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할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했죠. 정보 소유계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 시설 보급, 정보기기 활용 교육. 아까 그 표는 요 얘기한 거네요. 정보기기에 대한 활용 교육 얘기한 거고, 또한 각종 범죄, 뭐 이런 것을 사이버 범죄라고 얘기하는데, 뭐 범죄, 사이버 범죄, 뭐 이게 음란물도 물론 범죄, 소액 사기 이것도 범죄, 뭐 사실상 댓글에 대한 피해 이것도 범죄. 사이버 범죄는 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중에 댓글 테러나 뭐 SNS로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이버 범죄예요. 되게 넓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뭐 지적재산권 권에 대한 이제 침해 또는
네, 뭐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 기구 및 전문 인력의 강화, 관련 법률의 보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법률 보강 자체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빠르게 변해가는 IT 산업에 대해서 좀 많이 따라가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인간관계 자체가 이제 피상적인 인간관계 이게 뭐 피상적이다라는 얘기 자체가 이제 겉모습만 아이고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뭐 보여주기식 인간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인간 소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정보화로 인한 삶의 변화 뭐 주로 이 내용을 좀 조심하면 되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